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야권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천정배 의원은 야권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한 데 이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고영주 이사장은 박문진 이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해온 제1동포소설가가 정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 획일화된 역사관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살펴봅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지지부진한 실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 40여일간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득중 지부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민TV의 새 출발을 함께하기 위한 국민TV와 함께하는 시민사회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진행된 발족식 현장을 뉴스K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한 새정치연합, 정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이 야권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리고 신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권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 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의 연대에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너무 섣부르고 인위적인 형태의 연대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의 행동 양식과 주장들을 하나로 합쳐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후 정치적 연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야권 3자 연석회의를 이룬 야권 인사들은 오늘도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문재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해 국정교과서가 친일적인 교과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교학사 역사교과서 기억하시죠? 일본군 위안부 사진을 놓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표현해서 우리 할머니들을 모욕했습니다. 일본 후소사 교과서보다 더 친일적인 교과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는 역사 반란이라며 정부가 올해 들어 국정화 관련 단 한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그런 현수막을 내건 것에 저는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을
좌우로 분열시키고 이념 대립을 격화시켜서 이른바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해 내년 총선을 또 한 번 치러보겠다는 그런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여러분, 저 이영수 오늘 수요 시위를 사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우리 할머니들 오늘 하늘나라에서 다 참석했습니다. 김순비기, 황금주 모든 할머니가 다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00차 수요시위입니다.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리 나비들이 함께 모이고 할머님들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덕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교과서일 뿐이고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던 이순신 정부 동상 앞에 섰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전원 연행이 됐다가 방금 전에 풀려나서 우리 할머님들께 바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많이 꺼진 적이 없네요. 유치장에서 48시간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행될 때 되게 남자 경찰들한테 연행이 되었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는 무섭고 한데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같이 친구들과 나갔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거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자보를 붙이고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연행된 사이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폭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분리 시절 담당했던 사학 관련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오늘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울 변호사회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분위에서는 비리재단을 적극 복귀시키고 또 나가서도 문제 있는 비리재단을 변론하는 행태에 법조인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파괴하는 그런 행태도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란 연대기구가 오늘 함께 공동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김포대 사학분규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후 사분위원회에서 물러난 2013년 김포대 사학분규와 관련된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에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분위원으로서 조정에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앞서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조사와 조사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뒤 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검찰 고발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는 걸 갖다가 그게 서로 이쪽 저쪽으로 서로 핑퐁 쳐가면서 확대시키는데 뭐 고발하신 분은 신원이 확실할 테니까 무고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박문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1동포 소설가 김석범 씨가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가 과거 반국가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 측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김석범 소설가 지난 4월에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한국, 일본 어느 쪽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조선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한국을 취득했을 때는 북한이라고 하는 반쪽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조선 국적이라고 북한을 갖다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섬처럼 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원래는 입국이 제한되겠지만 특정한 그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행을 갖다 허락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분은 1957년에 까마귀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4.3을 소설로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4.3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화산도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은 76년도부터 일본의 문해 춘추의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97년에 탈고할 때까지 무려 20여 년간 원고지 3만여 매 이르는 대하소설로 화산도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죠. 4.3을 둘러싸고 일어난 파란만장한 그런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고스란히 기록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로 일본 내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성취를 인정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화산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 주는 오사라 기지로상 84년도에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마이니치 예술상도 98년에 수상을 한 그러니까 제1교포 작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평생을 4.3과 관련해서 제1동포 사회에서 평화, 인권, 생명운동을 주도해온 분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었잖아요. 알렉세이비치. 이분 한국의 알렉세이비치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은 4.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근데 한국에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1교포로 있으실 뿐이지 한국의 4.3에 대해서 꾸준히 문학으로 알려온 한국의 알렉세이비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국제적인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정부는요, 이 외교부 당국자가 한 말을 보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전에 반국
국가 발언 등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여권법에 바탕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 4월에 있었던 제주 4.3 평화재단의 4.3 평화상 예. 수상식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상 소감을 말한 거였나요? 그렇죠. 시상 소감에서 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승만 정부가 헌법 전문에서 예.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선한다고 표방을 했지만 예.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역사 왜곡, 거짓,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이 전국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선상에서 4.3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 이승만 정부에 대한 문제는 예,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건 검정 기준에도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를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반역 세력들을 갖다 받아들여서 예. 단독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반국가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하태경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언론상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예,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자료 때문에 사실은 4.3 평화상 어떻게 선정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떤 거랑 비유하냐면 알렉세이비치라고 하는 소설가도요. 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었어요. 그 당시의 망명을.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독재자인 그 루카센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근데 작가가 작가적인 영혼과 양심으로 비판을 못합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표현의 자유예요. 예. 예. 그거를 내쫓는 건 독재자죠. 루카센코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마지막 독재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예. 영광스럽게도 그 독재자한테 탄압을 받아서 노벨문학상 작가 후보에 올라와서 67살의 여류 작가가 이번에 14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작가들을 입국이 안 되게 하고 있죠. 예. 이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과거 역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역사학자는 물론이고요. 문단에서도 당연히 그 소설가들이 소설가로서의 양심, 문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하는 활동인데, 이분이 예.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무슨 행사에 참석하시려고 했냐면 예. 동국대 서울 캠퍼스 다양관에서 열리는 제1 디아스포라 문학 글로컬리즘이라고 예. 해가지고 문학 정치학 심포지엄이었던 국제 학술 예. 심포지엄인데, 이게 무슨 어떤 성격의 학술 심포지엄이냐면, 제1교포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이 예. 일제 시대를 혹독하게 겪으면서 민족의 3분의 1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났죠. 이게 유대 민족의 디아스포라랑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 민족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죠. 네,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취들을 하면서 다시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소설가 김석범 소설가가 예.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어를 갖고 있는 소설가로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탁월한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 정치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예. 사례 살펴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김석봉 작가가 없으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예.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건 이 행사 자체를 탄압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예. 문학 행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는지를 보시면요. 이것도 뉴스에 나왔던 것이죠. 예. 국적 포기를 해서 병역을 기피해서 고발돼 있는
25명 중에서 18명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입국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A씨 같은 경우는요. 2006년 이후에 10번이나 드나들었죠. 지금 1월에 들어와서 아예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국적 포기자예요. 그것도 왜 포기를 했냐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포기를 해서 고발이 된 사람입니다. 병무청에서. 예. 근데 이런 사람은 들어와요. 그리고 강창일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한테 이걸 물었습니다. 이 김석봉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상을 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반국가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로 도망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황교안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데 평생을 90평생을 4.3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의 대학살이 벌어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평화인권운동에 헌신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이율 배반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가 지금 교과서를 예.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해서 올바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반국가적 발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인데 지금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논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서로 달라 보이는 사건들이 예. 보면은 이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병역을 양심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병역의 의무,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18명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드나들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놔뒀어요. 이제 와서 변명을 하는 게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갖고 그러면 스티븐 유는 왜 못 들어옵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그리고 이분은 왜 못 들어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병역 거부자들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드나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방기한 매국노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은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자위대도 심지어 그 한반도의 진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평생을 4.3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하시고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이유가 반국가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 발언의 실체는 이승만 정부의 그 오류 때문에 예. 4.3이라고 하는 정말 그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잔인한 만행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국가 발언이라고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예. 일련의 하나의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과 그 지침으로서 그 일련의 행보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귀착점이 어디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3 관련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두고 뭐 사건이냐 사태냐 지금 이 개념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더욱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예, 지금 자신의 한평생을 바쳐가면서 그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던 인물에 대해서 입국 거부라는 결정을 내린 게 진짜 이 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예. 그 이전에 한국에 못 들어왔던 분이라면은 또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요. 사실상 그 군사 독재는 종식됐다고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하는 노태우 정권 때에도 88년에 13차례나 방한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노태우 정권 때보다도 못한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 이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 쿠데타, 공안의 역습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단식 투쟁을 이어왔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40여일간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노노사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 중인 김득중 지부장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40일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단식의 우려와 중단의 얘기들이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뭔가 몸을 좀 챙겨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인도 원정팀이 이제 갔다 오고, 그리고 기업노조 신임 위원장이 이번에 좀 당선됐고 10월 1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임 위원장과 최정식 그 대표이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제 단식장에 좀 왔습니다. 그때 와서 그동안에 어떤 교섭과는 좀 다르게 좀 더 마무리를 짓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과 변화된 어떤 대화를 이어보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해고자 복지 문제를 포함해서 처우 등등의 문제와, 그리고 선배 가압류 문제, 그리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더 보관을 찾자고 하는 속에 있어서 노노사가 좀 의견을 좀 더 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그 동료들이 플랜카드를 피고 중시간 동조 단식을 하자라고 하는 아침에 선전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빨리 풀어라고 하는 이런 선전전까지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09년도 이후에 어찌 보면 그렇게 현장에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막상 아침에 딱 그 공장 안에서 그런 플랜카드 딱 피고서는 그렇게 있는 그 동료들 딱 보고 나서 그날 아침에 엄청 울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뭐랄까요? 정말 묘한, 진짜. 정말 뭔가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이 그날 아침에 되게 많이 흘렀어요. 정말 힘든 조건에서 우리 5명의 동지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노총의 대표자들, 정당 대표자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내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성과도 냈고, 또 걱정한 것만큼 또 현재 잘 적응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상당수 있었지만, 또 외모도 인도 사람 다 닮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끔 영상 통화하거나 이러면 사실 내색하지 않고 막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보게 되면 되게 고맙고, 예. 또 한편으로 나는 좀 가슴이 짠했고. 78kg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저녁에 61kg, 17kg, 18kg 가까이 된 거죠. 어려움은 있었죠. 근데 이게 크게 저한테는 좌우지하지 않았어요.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에 제가 대한문에서 21일을 단식을 했었는데요. 이번 단식을 고민하고 딱 결정하고 나서는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냥 이미 마음속으로다가 제가 21일은 단식했기 때문에 21일은 기본 전제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새롭게 1일 단식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때로는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좀 투쟁해오고 함께 싸우고 이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힘을 좀 쌍용장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좀 모아주면 정말 반듯하게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국민TV가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국민TV와 함께하는 시민사회 모임 발족식이 있었는데요. 사회 원로와 언론단체, 각계 시민단체들은 2만 7천여 조합원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TV를 선진 매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다솔 기자입니다.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함세용 신부가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TV와 함께하는 시민사회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오늘 발족식에는 언론노조,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운동연합, 전태일재단,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국민TV는 2012년 12월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2만 7천여 조합원들이 모여서 정성으로 만든 인터넷 TV 라디오 방송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국민TV로 새 출발하고자 하는 국민TV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보냅니다. 국민TV 시민모임이 밝힌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로서 국민TV를 주요 현안의 공론화 창구로 만들고 컨텐츠 확산을 위한 언론 소비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TV 시민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게 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국민TV가 민주화를 이끄는 선진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시민모임은 회사 안에 있는 여러 사원들 그리고 국민TV를 탄생시킨 2만 7천 명의 조합원과 함께 국민TV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끄는 선진 매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박서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국민TV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기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하는 이런 국민투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투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TV와 공동기획으로 하기로 이미 장거리 운동본부에서는 결정했고요. 핵발전소 문제, 탈핵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삼척이니 영덕이니 도처에서 지금 난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잘 보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난 투쟁들 하는 이런 단위들과 공동으로 기획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국민TV 시민모임은 각계 시민단체 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